눈밑 지방 수술 없이 10분 만에 수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저희 아빠가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오더니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눈밑 재방 재배치 이걸 한다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건지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오늘 계속 고민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눈밑 지방 재배치가 되게 의사손을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주변에 거기에서 좀 해본 분들을 한번 결과를 좀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심한 경우는 수술하는 게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결과는 여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 남성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부작용 아까 물어보셨는데 타 수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 전문으로 하는 데서 하면 좀 안전한 수술이라고 봐요. 하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눈밑을 전체적으로 절개했다가 다시 꼬매서 봉합해서 마무리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수술 후에 눈밑에 애교살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눈에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겠죠. 이 경우는 또 가끔 애교살 필러나 애교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수술 후에 좌우가 대칭이 안 맞는 부작용도 있어요. 삼배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흰자위가 보이면서 짝짝으로 보이는 경우 삼배간도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켈로이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수술 흉터가 여기 부분에 좀 붉게 훌룩 솟아오르면서 생기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눈밑이 푹 꺼져 보이는 거 그것도 부작용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면 꺼려하실 것 같거든요. 아빠가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눈이 많이 패이면 이제 관리가 많이 안 돼서 이미 다 진행이 돼버리면 되게 어두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저는 수술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정도 이런 사진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차피 수술이다 보니까 뭐 완벽할 순 없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눈 아래 부분이 조금 인위적으로 좀 변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분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매가 뭔가 인위적으로 바뀌었는데 눈 아래만 한번 보시면 애교살 부위가 사라지고 그 부분이 약간 편편해지면서 좀 길쭉하게 밋밋해진 걸 좀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눈 아래 점막 부위를 절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눈매가 똑같지 않아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이 약간 홀쭉해지고 곡선이었던 우리 눈매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단조로워지면서 플랫해지면서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좀 눈 아래 눈매가 좀 변하는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는 남성은 자기 얼굴이지만 거울을 열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바뀐 줄 모를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이 가장 중요한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눈밑 지방이 다크서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다크서클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 때문에 이렇게 음영이 져서 더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대신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애프터 사진에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이제 수술 후 사진으로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솔직히 글쎄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은 수술함으로써 음영이 사라지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봐야죠. 저는 이제 얼굴의 전체 밸런스나 이미지 이런 걸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밑만 단순하게 좋아질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완전히 패여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눈밑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탄력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콜라겐 주사라든지 미니멀하게 찔끔찔끔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것들 미리미리 해주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빠가 비수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술로 인한 눈매 변화가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노플러스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매우 얇은 고주파 캐뉼라라고 하는 거는 바늘이랑 좀 다르거든요. 캐뉼라는 필러 주사기랑 다르게 끝 부위가 동글동글하게 뭉툭한 구조로 돼 있어서 혈관이나 신경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아서 매우 안전해서 제가 채택한 방법이거든요. 이 고주파 캐뉼라로 눈 밑에 들어가서 지방 조직도 살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녹여줄 부분도 있고요. 보통 눈 밑에 이렇게 금 간 것처럼 살이 딱 찝혀서 살이 갈라져 있죠. 지방과 그다음에 그 밑에 광대 부분으로 유착이 보이는데요. 그 부위를 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이 다시 편편해지고 다시 재생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고요. 또 고랑이 좀 채워져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재생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눈밑 전용 필러를 극소량만 놔주기도 해요. 사실 제가 이 시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흉터도 남지 않고 자국도 남지 않아서 매우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으로 수술적인 효과까지 드라마틱하게 기대할 수는 없고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술을 하면 조금씩 나아져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아빠를 병원에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혹시 시술하신 케이스를 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간단히 좀 제가 준비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고 한번 아버님이랑 잘 한번 얘기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술 대체할 수 있는 치료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술의 실효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PD님, 아버님 상담을 좀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